네, 게시판에 레이나님께서 김진아 전문가 하트가 뿅뿅 이렇게 얘기 달아주셨는데 매일 오전 11시입니다. 이슈플로우에서 자신만의 인사이트로 여러분들께 많은 투자 수익 드리고 있는 김진아 전문가 현재 온라인 공개방송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공개방송에서 종목 너무 많이 드려가지고 조금 이슈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열어주셨는데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토마토 투자클럽 전문가들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 드리니까요. 유튜브 증권통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종목 진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종목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스트소프트, 삼성 SDI, MBT도 있으세요. 이 종목도 오늘 활약이 좀 대단했죠. 핫한 종목군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레이나님, 나 혼자만 레벨업 너무 재밌어요 하셨는데 뭔가 좀 웹툰, 애니 쪽에서 지금 수익을 내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잘 아는 종목군에서 수익 나면 더욱 기쁨이 2배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종목 상담은 전화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에이펙트 4,530원에 30%. 네, 에이펙트 4,530원. 약간 손실 보고 계시네요. 예, 예. 예, 이 종목 어떻게 알고 사셨어요? 반도체 부분이 반도체 기업으로 알고 있고, 사모펀드가 많이 투자한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네. 저번에도 좀 고점에 조금 올랐을 때도 안 팔았어요. 더 갈 줄 알고 그랬더니 계속 추풍 낙엽하더니 이번에 계속 조금씩 반등하는데 더 매집을 하고 조금 더 갈 수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알고 싶어가지고요. 아, 지난번에 5천 얼마 갔을 때 그때도 안 파셨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 하신다면 비중은 어느 정도까지 좀 보세요? 하면은 지금 30%인데 한 10% 정도 더 한번 담아보려고 하는데 네. 가능한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시청자님 일단은 매도의 기회를 한 번은 놓치신 거네요. 그렇게 되면 4,300원에 사셨다가 5,500원 정도까지 갔는데 그때 더 갈 줄 알고 안 파셨대요. 아마 시청자님이 생각하셨던 목표가는 그 이상이었던 듯 합니다. 다행히도 최근 들어서 반등하면서 거의 원금 수준까지는 회복되고 있습니다. 4,530원에 비중 30%, 30%신데 한 10% 정도 더 담을까 싶으신가 봐요. 에이펙트입니다. 이 종목 추가 매수도 괜찮나요? 지금 일단은 추가 매수 해보시는 거는 조금 보류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위기는 너무 나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작년에 우리 실적을 한번 토파 보면은, 작년 연간 실적이 매출액이 937억이 나왔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29억입니다. 아마 이거는 최근에 5년 동안 실적 기준으로 보면 최악의 실적을 계속 좀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회사는 매출액 내지는 영업이익은 한 400억에서 700억 정도 밴드 안에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올 때는 이익률 기준으로 33%, 영업이익률이 좀 안 나올 때는 6%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은 여차저차 모든 거를 다 감안한다 하더라도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었던 부분들은 아마 이제 고객사 재고 조정 이슈가 좀 일부 있었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작년, 재작년 하반기부터 1년 6개월 동안 반도체 시장 자체가 굉장히 많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동사는 사실 뭐 오사트를 지향을 하고 일부 같은 경우는 DDR5 물량을 일부 받아가서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상했었던 것만큼 작년에 시장 자체가 많이 좀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고객사에서 일정 부분에서 재고 조정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동사의 영업이익에서 많이 갈렸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주가는 일부 올해 좋을 거다라는 부분들은 선반영해서 반등을 주고 있는 단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가격대에서 그냥 기술적으로 주가가 많이 밀렸다. 그럼 여기서는 좀 한번 눌려서 사보시고 고점 부분에서 매도를 하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은 올해 시장이 어느 정도는 작년에 비해서 좋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니까 최소한 1분기 실적은 기다려보고 매수를 해보셔도 늦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권해드리지는 않고요. 비중이 어느 정도 30%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에 찬 비중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회사 자체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그리고 지금 작년 연말부터 최대주주 측에서 매각을 좀 일부 두산 테스타
매수랑 매각을 좀 일부 타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좀 딜레이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바이 의견을 드리지만 추가 매수 해보시는 거는 조금 보류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은 3,500원 깨지면 매도하시고요. 목표 주가는 전고점 돌파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5,49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 종목 추가 매수는 조금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요. 답이 되셨어요? 예, 참고 많이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연락 주세요. 예. 예, 이렇게 해서 에이펙트 진단해 드렸습니다. 지난번 정도에서 좀 파셨더라면 약간의 좀 아쉬움이 남는데 그래도 충분히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에이펙트 알아봤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유튜브에서 골라보겠습니다. 퓨리시고요. 놀라셨죠? 슬픈 사연도 아닌데 제가 목이 다 메었습니다. 네. 다음 종목 바로 좀 넘어가 볼게요. 지금 유튜브에요. 동우님께서 올려주신 퓨리십니다. 이 종목 13,682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15%입니다. 한 달 정도 고생했네요. 오늘 이익 왔는데 매도해야 할까요? 앞서서 에이펙트와 비슷하게 한 달 정도 좀 들고 계셨다가 슬슬 원금이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얼핏 반도체주로 좀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 시청자님 이제 원금 회복했으니까 지금 빠져나오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주문상 사장님 의견 어떠신가요? 회사 내용을 잠깐 봤는데 뭐 나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 보여요. 일단 뭐 상장한 지는 대략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작년 10월 달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략 한 4, 5개월 정도 됐는데요.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 대주주가 한국 알코올 산업이고요. 기타 일부 특수관계인 지분이 19% 정도 돼 있는 상태라서 이거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개인주주가 한 19.77% 가지고 있어서 이 지분이 보호예술 물량으로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는 조금 약간 좀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회사는 내용적인 부분들은 괜찮은 회사인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 항상 반도체 시장이 지금 올해 가장 큰 화두가 미세화 공정과 선단 공정인데 고단화가 되면 될수록 이 회사는 일정 부분의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을 좀 강화를 하고 올해는 안정적인 실적을 달성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보통은 항상 이렇게 좀 짧게 보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락업 물량이 대부분 상장하고 나서 6개월 정도 안에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시간이 안 돼서 그것까지 볼 시간은 없지만 시청자분께서는 6개월 락업 물량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 회사의 증권신고도 확인해 보시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으시니까요. 그 정도 물량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거의 대부분 상장하고 이제 6개월이 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테크니컬한 접근으로 볼 때는 지금 자리는 굉장히 좀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매수해 보셔도 괜찮을 거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매수 가격 대비해서도 지금 구간에서 업사이드 좀 조금 좋게 봐도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의 한 5개월 정도 장기 박스권에 묶여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15,3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전저점 깨지면 매도하시는 걸로 11,3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 6개월 락업이 27만 주 정도 있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소화 가능할까요? 아니면 좀 부담스러울까요?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는 이제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시청자분께서 매수 단가가 그래도 지금 현재 단기 기준으로 볼 때는 매력적인 단가에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OS의 락업 물량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거는 항상 귀 기울여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우님은 자주자주 저희와 함께 해주시니까 아마 이렇게 보호예수 물량이 출회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퓨릿 이렇게 짚어드렸습니다. 동우님의 종목 유튜브에서 골라봤습니다. 계속해서 종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서영님 계시고요. 김경환님, 카라님도 종목 신청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전화번호 0232-8200번이고요. 이 전화 상담이 끝나면은 그때부터 또 계속해서 전화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기 토마토 증권통입니다. 연결되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저는 CJ 제일제당 CJ 제일제당 얼마 주고 사셨어요? 33만 3천 원에 100%요. 33만 3천에 100%요? 네네. 아, 그러시군요. 33만 3천 원이면 언제쯤 사셨어요?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1년쯤 되셨네요? 네, 1년쯤. 아, 상당히 무겁고 다소 좀 지루한 그런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 지금 네. 전화 주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근데 저는 이제 그때만 해도 제가 신저가로 해서 사서 좀 올라갈 줄 알았는데 네. 그때 막 미국 은행 사태 나오고 이러면서 신저가인 줄 알았는데 더 내려가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좀 더 이제 올라갈 줄 알았는데 네. 그냥 32만 5천 원에서 걸쳐서 올라오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어서 좀 답답하고 언제쯤이나 올라올까 해서. 근데 요즘에 막 저 PBR로 해서 다른 건 다 올라오는데. 맞아요. 네. 이 종목은 오도가도 안 하고 또 딱히 보도에서 이런 얘기가 딱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답답하시겠어요. 예, 좀 답답해서 전화를 해봤어요. 궁금해가지고. 비중이 높으신 이유가 있으세요? 원래 한 종목만 이렇게 좀 많은 비중을 실으세요? 아니면은 뭐 특별히 이 종목에 대해서 뭔가 확신이 좀 있으셔서 많이 사신 건가요? 예, 그렇죠. 이 종목은 그래도 제가 믿고 하니까 회사도 좋고, 네. 이렇게 재무제표도 좋고 해서. 네. 더 이렇게 빠지지는 여러 않겠다. 네.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짚어볼게요. 잠시만요. 네네. 네. 33만 원에 사셨고 지금 30만 원대니까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 10% 손실인데 많이 손실 내는 건 아니구나 하실 텐데 비중이 100%입니다.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이 종목의 비중이 지금 100%로 구성이 돼 있어서 이 손실 10%는 다른 분들의 10%와는 사실은 좀 의미가 다르죠. CJ 제일제당 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유도 좀 궁금하고요. 시청자님이 바닥인 줄 알고 사셨는데 더 빠진다고 이런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작년 같은 경우가 업황이 되게 안 좋았어요. 이게 뭐 여러 이슈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CJ 제일제당의 본업이 이제 좋지가 않았었고요. 뭐 얘네가 지금 주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거는 원당 쪽이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인리 쪽의 사료, 그리고 베트남 쪽의 양돈 사업인데, 이렇게 비중을 크게 하고 있는 본업 중에 두 가지가 판가 인하가 굉장히 심하게 됐어요. 인리에서 하고 있는 사료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베트남에서 하고 있는 양돈 사업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이제 판가가 인하가 됐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전가시키지 못했다는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반면에 좀 아쉬운 거는 다들 지금 2월달 내내 저 PBR 관련된 밸류 프로젝트 중에 사실 CJ제일제당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조건은 되거든요. 근데 예, 저는 그럴 줄 알았는데 못 네. 끼니까.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CJ제일제당의 자회사인 CJ대한통운은 그런 어떤 빛을 받아서 주가가 이렇게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은
많이 올랐죠. 이게 뭐 대한통운이 그 영향도 있었지만 이게 아쉽게도 CJ제일대당은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빛을 못 발했지만 불행 중 다행히도 본업에서 망가지는 실적을 연결 자회사인 CJ 대한통운이 작년 실적을 먹여 살렸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는 뭐 내심 기대를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시청자분 손실률이 한 대략 10% 언더신 것 같은데 지금 요 정도 구간은 기다리실 만한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 CJ제일대당이 배당을 그렇게 많이 주지도 않고요. 대부분 배당 수익률이 1.4%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아쉽겠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장기 박스권 장세입니다. 주가가 올라가려면 뭔가 트리거가 하나가 발생이 돼야 할 텐데 아직까지는 이제 CJ제일대당이 트리거가 발생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은 조금 아쉽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 그렇다고 매도하라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는 충분히 가지고 갈 만한 주식인 거는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목표 주가는 35만 2천 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좀 넓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손절은 27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뭐 분할 매도라든지 이런 것도 할 필요 없이 일단은 35만 원까지 기다리는 건가요? 일단 작년 실적이 예상했었던 것보다 제대로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기해서 우리가 올해는 일정 부분의 기저효과를 좀 기대해 볼 만할 것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반등을 누릴 만한 시그널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창 어려운 기간은 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조금 더 기다려 보시죠. 네. 예, 잘 대응해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CJ제일제당 봤습니다. 저는 이 종목 좀 궁금했던 게 작년에 이 원자재 얘기 많이 나오면서 설탕값도 사상 최고치다. 설탕 얘기 많이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쪽으로는 전혀 수혜를 받던 그런 이력은 없나요? 원당 쪽도 네. 판가가 많이 내려와서 작년에도 좀 많이 힘들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체크가 돼야 될 텐데 이제 원재료 가격이 올라갔었던 한 해는 대부분 2021년도, 2022년도 이때가 좀 피크로 좀 올라갔었고요. 2023년도는 전체적인 어떤 원재료 가격들이 좀 많이 낮아지고 있었던 한 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청자님의 종목 CJ제일제당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바닥인 줄 알고 사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 비율적으로 봤을 때 오르는 말에 올라탔을 때 이 달리는 말에 올라타거나 혹은 강한 말에 올라탔을 때 수익 내시는 경험들을 조금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역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더 빠지진 않겠지 이렇게 해서 바닥을 잡으려는 그런 시도들 많이 하시는데 아마도 이런 경우에 조금 더 하락을 해서 어려운 시간 보내다가 이제 슬슬 조금씩 회복해 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도 이 종목 한 35만 2천 원 정도까지 목표가 설정해 드렸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은 지금보다는 더 나은 상태로 좀 빠져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또 종목 고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게시판에 보니까 저희가 동우님 종목 봐드렸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 달아주셨고요. 그리고 준호님께서도 아무래도 앞서서 우리 시청자님 비율이 상당히 좀 높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은 어떻게 100%를 담으셨지? 이렇게 다소 좀 놀라는 목소리 달아주셨어요. 게시판 계속해서 열려 있고요. 종목 상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유튜브에요. 샬롯님께서 올려주신 인텍플러스 보겠습니다. 이 종목을 35,200원에 사셨어요. 약간의 수익 구간 25% 비중으로 담고 있습니다. 사자마자 미끄러지기 시작해서 반년 넘게 고생하셨다고요. 오늘 무슨 일인지 급등을 해서 손실 구간은 일단은 벗어났는데 탈출해야 될지 좀 더 두고 봐야 될지 고민됩니다 하셨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상담하는 종목군들이 대체로 비슷합니다. 한창 손실 구간에 있으시다가 수익으로 전환되거나 혹은 이제 곧 수익 전환을 앞두고 있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좀 많으신데요. 인텍플러스 오늘 왜 올랐을지 그리고 이분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나올까요? 아니면 좀 더 들고 갈까요? 지금 구간에서는 가지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인텍플럭스는 대표적인 국내 반도체 후공정 업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 주가가 5월, 6월, 7월 달에 굉장히 크게 주가가 한번 크게 점프업이 된 적이 있었죠. 요 구간대 레벨업이 결국은 이제 반도체 장비, 외관 장비 위주로 하다가 2차 전지 장비 쪽으로도 좀 연결고리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약간의 수혜 아닌 수혜가 있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글로벌 반도체 칩 제조 회사의 물량을 일부 좀 많이 받아가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대부분 업체는 인텔이라고 말씀드린 게 맞을 것 같은데 인텔량 물량이 작년에 굉장히 크게 증가가 되면서 2차 전지 섹터 플러스 인텔량 물량 증가 이 이슈로 좀 주가가 올라갔었고요. 오늘 주가가 올라간 거는 그로 인해서 이제 고객사의 채택률이 좀 일부 좀 증가하겠다라는 내용적인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약간 언급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내용적인 부분들은 사실 인텍 플러스는 사실 기술력도 굉장히 좀 엣지 있게 좀 좋은 기업이고 그리고 물론 이제 올해 실적 같은 경우가 예상했었던 것보다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시장에서도 좀 일부 좀 기후로 작용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부분은 1분기, 2분기 실적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팔로우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워낙 전반적으로 실적이 안 좋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분기 실적을 뜯어보면은 거의 3, 4분기 실적이 확 꺾였거든요. 거의 지금 전체적으로 작년 3분기 실적이 거의 200억을 달성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내용적인 부분을 뜯어보면은 2차 전지 섹터 수주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예상했었던 것만큼 원가 비율이 좀 높아져서 마진율이 좀 많이 내려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올해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체크해봐야 할 원년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주식은 윌리엄 오닐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손잡이 달린 컵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올랐었던 주식들이 1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대감이 꺼지고 그 기대감이 결국 실적으로 연결됐을 때 주가는 사실 전고점을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는 게 이게 윌리엄 오닐이 말하는 손잡이 달린 컵인데 올해가 그 원년인 것 같아요. 오늘도 거래량이 사실 최근 1년간 거래량 중에서 제일 많은 거래량을 달성을 했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280만 주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나왔던 거래량 중에서는 최고 많은 거래량이기 때문에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의 갈림 폭이 어떻게 바뀔까가 제일 큰 관건인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일단 1차적으로는 4만 원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21선 깨지면 매도 3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인텍 플러스입니다. 다시금 이 회사가 좀 힘을 내고 있는 최근의 상황 가운데서 약간은 더 들고 가 보시면은 조금 더 수익을 내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좀 고생하셨기 때문에 다소 좀 지루하다 혹은 지금이라도 정리할까 이런 생각도 드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목표 주가는 4만 원으로 설정해 드렸습니다. 다만 지지 라인을 좀 잘 지켜내야 되겠다. 20일 이동평균선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하면서 보유 전략 세워드렸으니까요. 이 종목 꼭 그동안에 고생을 하신 만큼 잘 마무리를 지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조금 전에 인상적인 이렇게 주식 투자할 때 여러 기법들이라든지 비유적인 표현들이 이렇게 있는데 손잡이 달린 컵 적어놔야지 레이나님께서 이렇게 좀 달아주셨고요. 그리고 젤파고TV님께서 2%씩 조금씩 수익 내면 뭐하냐고 크게 또 손절을 하는 경우가 많으셔가지고 푸념 섞인 목소리로 최근에 그렇습니다. 다들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원래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그래야 되는데 막상 주식 투자하면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진짜 쉬운 진단 시간이 있는 거겠죠.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지금 뷰노 한번 볼게요. 뷰노를 비롯해서 루닛 이런 의료기기 관련된 의료 AI 관련된 종목도 뉴스는 많이 나오는데 뭔가 좀 윗골이 달리면서 올라가는 듯 마는 듯 그렇습니다. 예전만큼 에너지 넘치는 모습은 아니고요. 다행히도 우리 시청자님은 3만 원대 아래에서 사셨어요. 29,700원에 사셔서 지금 10%가량의 수익 구간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비중도 10%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뷰노는 최근 6거래일 연속해서 반등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수익 어디까지 키워갈 수 있을까요, 차장님? 뷰노는 이게 뭐 내용은 다 아실 거라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봤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저는 뭐 이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뷰노나 그 외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회사들의 주가는 당분간은 좀 올라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들이 다 아시겠지만 더 이상 그 의료 AI 쪽에서 지금 당장 우리가 기대할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딱히 보여지는 게 사실 없어요. 이미 뭐 작년 1월 달부터 주가 레벨업이 바닥에서 거의 주당 9,000원대에서 7만원까지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또 뭐 템버거의 주식은 아니지만 그 근처까지 주가가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내용적인 부분들이 이제 이 뷰노는 그 심정지 예측 프로그램 솔루션인 이제 딥카스를 개발을 해서 그거를 이제 뭐 병의원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현재 상황이 BP 달성했다. 막 시장에서는 BP 달성했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정작 뜯어보면 이제 매출 100억을 하냐 안 하냐 그런 기로점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요 회사의 밸류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뭐 시가총액이 지금 4,400억인데 요게 타겟이 1조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보자면 너무 그 희망찬 미래를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뭐 물론 이제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저처럼 좀 약간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주식들은 사실상 좀 약간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기업의 실적 내지는 모멘텀 두 가지로 봐야 될 텐데 실적은 당연히 뭐 이 주식은 볼 건 없고요. 모멘텀도 이미 한 차례 크게 한번 대시세가 일어났던 종목이기 때문에 대시세가 일어나려면 그동안의 어떤 시간적인 기다림은 거의 곱하기 2배 정도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올 거기 때문에 지금 이미 작년 9월 달부터 10월 내내 주가가 밀렸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거의 7만 원대에서 밀린 게 2달도 안 되게 2만 5천 원까지 밀렸어요. 그럼 반토막 이상 더 난 거거든요. 지금 그만큼 물량이 어느 정도 많이 쏟아졌다. 그러면 그 물량이 소화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냐? 그거는 사실 모멘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간은 이런 주식은 이제 뭐 저처럼 그냥 밸류 플레이 하는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런 주식은 안 보겠고요. 내지는 이런 주식 같은 경우는 매매 잘 하시는 트레이더 분들, 뭐 아니면 단기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래량 동반되면 충분히 매매할 만 하겠죠. 근데 지금 이거로 지금 입장에서는 매매할 만한 사이클이냐? 보면 우리 지금 쉽게 얘기하면은 요 사이클만 보면은 작년 거래량 안 나오네요. 작년 거래량만 보더라도 작년 거래량 보고 지금 현재 올해 거래량 보면은 반의 반토막이에요, 거래량이. 이 구간에서 메리트가 있느냐, 매매할 만한 그 구간에서 메리트가 별로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뭐 매력도가 긍정적이게 보여지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시청자분께서 매수 단가가 29,700원 정도 되시기 때문에 반등 시 매도하시는 게 맞을 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좀 짧게 62선 돌파 여부에 따라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37,60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라인에서 26,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워낙에 지난해 대시세를 냈기 때문에 의료 AI주들은 그렇다면은 작년 고점을 못 넘을 거다 이렇게 보세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은 이런 회사들 좀 잘 됐으면 하거든요. 어쨌든 건강이잖아요. 지금 뭐 우리 사회, 대한민국 사회의 또 핵심 이 뜨거운 감자가 의료 대란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지금 건강과 직결된 기술들은 빨리빨리 좀 발전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좀 가져보는데 아직까지는 좀 꿈의 산업에 조금 더 가깝다. 실적이 잘 안 찍히는 쪽이어서 확신을 가지고 대응하기보다는 짧게 매매하시는 분들께 조금 더 적합한 영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워낙
워낙에 우리가 많이 또 열광했던 섹터이기 때문에 올해 시세는 작년만큼을 기대하기엔 좀 힘들 것으로 판단을 나왔습니다. 봉수님의 종목 뷰노고요. 다행히도 3만 원대 아래에서 사셔가지고 수익은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수익 구간이시죠. 37,600원 그리고 60일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알려드렸으니까 가격은 계속해서 바뀔 수 있습니다. 60일선 봐주세요. 봉수님의 뷰노 알아봤습니다. 뷰노 보면서 함께 또 의료 AI 쪽 어떤지 이런 부분들 봤습니다. 준호님께서도 의료 AI 궁금했는데 패스해야겠네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올라오는 종목군들도 있지만 이 종목군이 속해 있는 전체적인 산업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되니까 계속해서 귀 기울여 주시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에 카라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엔터 sektor가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 진단 신청 올라온 지 꽤 됐네요. 그만큼 시장에서 좀 잊혀졌습니다. 한창은 뭐 K 산업, 뭐 K 문화, K 컬처 하면서 여러모로 각광받았던 종목군인데 올라온 종목이 디어유거든요. 디어유 37,200원이 매수가입니다. 15% 비중이고요. 지금 손실 구간이셔서 추가 매수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계신가 봐요. 평균 매수 단가를 좀 낮춰야 될까요? 질문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디어유는 조금 더 사보셔도 괜찮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엔터 주식들이 이제 지금 사실은 동조화돼서 같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뭐 예를 들면 JYP가 악재가 생겼거나 내지 뭐 SM이 악재가 생겼으면 그 개별 종목에 있어서 영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는데 SM이 악재가 하나 생겼다라고 하면은 하이브도 같이 빠져요. 전혀 상관없는 엔터 주식들도 같이 동조화되면서 빠졌거든요. 그게 첫 번째로 발생됐었던 게 작년 4분기 실적 발표할 때쯤에 SM의 실적이 이제 피크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첫 번째로 이제 중국 쪽에서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동구매 물량이 중국 정부의 일부 좀 영향 내지는 뭐 중국 내수가 일부 좀 꺾이면서 공동구매 쪽에서 신모 물량이 좀 약간 제한된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이브 내지는 JYP랑은 전혀 상관없는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SM만 빠진 게 아니라 JYP, 뭐 하이브, YG엔터 다 같이 빠졌죠. 그리고 두 번째가 YG엔터 같은 경우는 결국 블랙핑크 재계약을 했다고는 하는데 그 재계약의 수익 분배 문제가 시장에서는 아직은 오픈은 안 됐습니다만 뭐 8대2 내지 9대1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거의 뭐 그룹 활동은 거의 안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거의 뭐 대부분 이제 개별 기획사들과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각자 도생의 길로 걸어갔고 그리고 베이비몬스터가 시장의 기대치만큼 좀 시장에서 좀 곽광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엔터 주식들이 좀 많이 소외를 받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디어유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시 묶여서 좀 약간 빠졌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디어유가 작년 실적을 보면 재작년에 492억을 했고 작년에 매출액이 거의 따블이 났어요. 따블이 났고 영업이익도 거의 비슷하게 많이 올라왔는데 뭐 영업이익률을 보더라도 거의 40%대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올해 컨센서스 기준으로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40%예요. 그러니까 탑라인에서만 어느 정도 유지가만 된다고 하면 영업이익단에서 이 회사가 사실 비용 나갈 게 거의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돈 벌기 쉬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디어유 같은 경우는 올해는 사실 다른 엔터 회사들에 비해서 아이돌의 부재로 인해서 디어유가 손해볼 수 있는 장사는 할 게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아티스트들 뭐 특히 남자 아이돌 같은 경우는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가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 컨텐츠 미리 다 찍어놓고 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저기 디어유 구독하시는 뭐 페인 유저들 같은 경우가 프라이빗 메시지 같은 경우 계속 좀 찍어놓고 조금씩 시간 가면서 풀어두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면
분위기는 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본 합작법인도 좀 계속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사실은 마진보다는 탑라인 증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저는 충분히 좀 주가 업사이드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4만 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27,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추가 매수 하신다면은 가격과 비중으로 어느 정도까지가 가능할까요? 추가 매수 자리는 어차피 지금 박스 하단 부분에 있기 때문에 한 36,600원 정도? 그 자리쯤 되면 어차피 비중이 15% 정도 되시니까 한 10% 정도까지 맥스로 담아보셔도 괜찮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바닥이 왔고 이 종목 더 나빠질 일보다는 좋아질 일이 많기 때문에 추가 매수 계획하신 대로 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 10% 정도 더 담아보자. 3만 원 정도 선까지, 그러니까 3만 600원 정도를 추가 매수 가격으로 좀 잡아드렸고요. 반등의 목표치 빠져나올 만한 가격은 4만 원으로 설정해드렸습니다. 오랜만에 뒤여유 봤는데 이 종목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거의 1년 가깝게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나아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종목으로 디어유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요, 내일장 준비 도와드릴게요. 내일장에서는 어떤 점들이 중요할까요? 지금 보면 시장이 저는 좀 되게 약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굉장히 매일매일 주도주가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시장도 결국은 다 대부분이 IT 디바이스 위주로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략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은 최근에 오픈 AI에서 공개한 그 동영상 기반 AI, 영상 기반 AI는 소라, 그리고 NPU, HBM, CXL 이런 어떤 신기술 디바이스에 대해서 관련주들이 좀 많이 묶어서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여기서 말씀 못 드리지만, 좀 보면 이런 주식이 올라가네? 근데 밸류를 보면은 사실은 이게 사야 되는 종목인가? 라고 예상을 할 정도로 좀 많이 비싼 종목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 번쯤은 좀 약간 짚고 넘어가야 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말고는 좀 약간, 밸류 플레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은 좀 약간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가야 되는 시장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중구난방식으로 많이 묶여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진짜 수혜주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 기반 내지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왔을 때 실질적인 어떤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위주로 좀 토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으로는 네이버,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대덕전자 이렇게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빨리 바뀝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다 쫓아가는 가운데서 원래 어떤 이 대단한 기술을 연마할 때 주인공이 혼란을 겪다가 뭔가 정신을 한 곳으로 모아서 그 한 줄기의 빛을 보면서 기술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영화들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번에도 테마주들이 여러 가지 좀 흩어져 있어서 여러분들의 시선을 흐트러뜨릴 수 있는데 이 가운데서 정신을 집중해서 제대로 된 수혜주를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내일장 공략 포인트까지 짚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종목은 네이버,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대덕전자 역시나 기술주 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 맞춰져 있으니까요. 내일장에 접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지문상 차장관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고민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다 못 봐드린 종목군들 실망 마시고 내일도 계속 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속으로 끙끙 앓지 마시고요. 미리미리 이렇게 진단 신청해 주셔서 들고 가신다면은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조금은 덜 불안하실 거예요.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 많이 좀 글 올려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매주 금요일 포트폴리오 진단 해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전화 주세요. 02-2188-3388번. 방송이 끝나더라도 전화 연결 가능합니다. 접수해 주시면은 저희가 금요일 날 오후 4시에 꼼꼼하게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지금 송석봉님 글 올려주고 계시고요. 거의 저희 마무리할 때쯤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좋은 날님도 수고 많이 하셨어요. 글 남겨주셨는데 날씨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럴 때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